18번 보겠습니다.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가 다음과 같다. 이게 물론 이제 그래프의 모양 이런 거 다 떠나서 어차피 얘는 이것의 일부잖아요. 그죠? 예. 뭐만 보면 아는 거야. 얘만 보면 아는 거지. 여기서도 이것만 보잖아요. 그지? 예. 그럼 얘는 뭐냐면 이것의 일부이거나 이것의 일부일 텐데. 그죠? 예. 어차피 얘는 안 될 거 되나?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이제 1대1 대응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1대1 대응이다를 다룰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라고 했냐면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치역이 뭐여야 되냐면 x여야 합니다. 그러면 0보다 큰 실수가 치역이어야 된다는 거죠. 저게 좀 도움이 되겠네요. (0에서 3) 사이는 우리가 확실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요. 0에서 3 사이의 그래프는 0, 어차피 y축 점근선을 갖고 있고 3까지 그려보시면 3분의 4까지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가 3분의 4다. 그러니까 3,3분의 4죠. 네. 벌써 깨달음었잖아. 뭐를? 벌써 깨달음었잖아. 저거 점근선인 B가 여기 있어야 되네. 왜냐면 양의 실수를 꽉 채워야 되거든. 비어있으면 안 되거든. 그럼 얘한테 점근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리고 쟤는 3분의 4부터 시작하니까 0부터 시작하는 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 모양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는데 아까 내가 이거냐 고민했잖아. 어차피 이거다 라는 거 알겠죠? 네. 공역과 치역이 같다 때문에 여기가 3,0인 거니까 실제로는 B는 뭐가 돼야 돼요? 3분의 4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3,0을 지나야 되죠. 그러면 A-3분의 1 더하기 3분의 4가 0이어야 합니다. 그럼 3-A가 4분의 3이면 되죠. 그래서 A는 4분의 9가 됩니다. 2 곱하면 3이겠죠. 치역이 없단 말이 아닙니다. 치역이 라지 엑산입니다. 부끄럽네요. 제 글자가. 그렇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 함수 fx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y부터 2까지 해서 fx의 그래프 어떤 그래프예요? 감사합니다. 대충 이렇게 생긴 그래프지. 이 간격이 얼마? 4. 뭐라고 써있어요? 복붙.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뭐 이런 식으로 복붙일 텐데. 그러면 이 분수함수가 얘랑 무수히 많이 만나려고 하면 얘를 직접 그려야 되냐? 안 그려도 됩니다. 왜냐면 얘 점근선이 y는 a잖아요. 어차피 y는 a가 이렇게 지나가기만 하면 얘한테 점근을 뭐 어떤 식으로 하든 이렇게 점근을 하면서 무수히 많이 만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확한 그래프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뭐 하면 되냐면 얘 점근선 y는 a가 저 함수의 치역 내에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한 건 치역인 거죠. 실제로 필요한 건 치역인 거죠. 그래서 치역만 내면 돼요. 얘 치역 얼마예요? 감사합니다. 2부터 6까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 A가 2부터 6까지면 된다. 정수 A의 합은 (20) 아니니? 그지? 저렇게 성의 없는 그림으로 답이 나오잖아요. 굳이 예쁘게 그릴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분수함수의 점근선이 그냥 치역 내부에 걸리기만 하면 영원히 만나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반복되는 함수이다 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20번은 계산을 좀 해야죠. 계산을 아예 안 하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뭐 그림에 다 나와 있죠. 필요한 정보는 그림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얘만 지금 그림이 없는데, K는 1일 때 P의 좌표는 2,4다. 분수함수는 두 가지의 대칭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점대칭과 선대칭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점대칭은 뭐였죠?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점대칭. 선대칭은 뭐였죠?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 그러니까 기울기가 뿔마 1이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선대칭.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둘 다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점대칭이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길이가 같을 거 아니야. 중점일 거 아니야. 1,3이. 그러니까 K가 1일 때는 B의 좌표가 0,2로 이미 확정이거든. 그럼 0에다 뭘 더하면 1이 되냐? 2가 되냐? 왜냐면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의 2배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2에다가 뭘 더하면 6이 되냐? 4를 더하면 6이 된다. 그래서 얘는 참이 되겠죠. 기억은 뭐라고 써있는 거예요? 너네 분수함수 점대칭인 거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네, 알아요.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 0과 3, 4인 실수 K에 대해서 AB의 기울기와 AP의 기울기의 합은 0이다. AB의 기울기와 AP의 기울기의 합은 0이다. 이게 얘는 계산을 안 해봐도 알 것 같지 않냐? 감사합니다. 계산 안 해봐도 알 것 같지? 해봐야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곡선을 여기에 대해 선대칭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랑 동일한 라인에가 걸리지 않을까? 이런 그림 잘 볼 걸 죄송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나온다 이거지. 왜냐면 선대칭을 시켰으니까 여기 길이 갖고 여기 수직일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으로 나오겠죠? 그죠? 예. 근데 이 곡선이 완전히 합동이니까 여기 이 간격하고 여기 이 간격은 동일할 거거든. 그지 않니 친구들? 아니 식으로 쓰는 게 나을 것 같다. 설명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식으로 갈게요. 예. AP니까 예. 식으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식으로 쓸게요. 어렵지 않아요. 식으로 써도. 예. 식 쓰기 싫어서 그랬던 건데. 니은 B가 0, 얼마예요? 이제 K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3-K죠. 그리고 P는 중점이 1,3인 걸 이용하는 거니까 2,3 플러스 K예요. 그죠? 예. 그리고 A는 1-3분의 K, 0이죠. y좌표 0임을 이용하면. 그러면 델타 AB는 얼마냐면 얼마예요? 감사해요. K-3을 3분의 3-K 3-K분의 3으로 나누면 되네요. 그러니까 마3이겠네요. 델타 AP는 AP 마이너스 K 플러스 3 곱하기 3분의 3-K에서 1 빼는 거니까 3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 플러스 3분의 3 3이네요. 예, 이게 더 낫네. 그림보다 낫네요. 이게 더 간단히 되니까.
기울기 합이 0입니다. 사각형의 넓이가 자연수일 때 BP의 기울기는 0과 1 사이의 값이냐? 저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려면 여기에서 이 삼각형을 빼는 방식을 취하는 게 편하겠죠.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각형 OQPB에서 삼각형 BOA를 빼서 문제를 풀겠다 이 말입니다. 사각형 OQPB의 면적은 어차피 여기의 길이는 2로 확정이잖아요. 맞죠? 대칭성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얘 더하기 얘만 있으면 되는 것 같은데? 그래 보이죠? 그래 보이잖아. 그지? 근데 얘 더하기 얘는 물론 이제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더해도 되지만 생각해보면 이 점의 좌표에서 이만큼을 뺀 게 B의 Y좌표고요. 이 점의 좌표에서 이만큼을 더한 게 P의 Y좌표거든요. 근데 이 길이는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3의 2배겠죠. 6이겠죠. 예. 그래서 이 사각형의 면적은 그냥 6이다. 이걸 알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6에서 삼각형만 빼면 되는데 OB에는 좌표 나와 있으니까 3-K. 그러니까 이게 양수임을 알려주려고 저거 3분의 3-K니까 6분의 1 곱하기 3-K죠. 네. 이거 제곱. 이 0과 3 사이다. 이건 뭐냐면 저거의 면적을 구할 때 저게 양의 값이 유지해야 되니까 그런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자연수가 되고 싶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자체의 범위가 뭐예요? 3-K는 0에 3까지잖아요. 그럼 0에 3까지를 가지고 얘 범위를 구하는 거지. 이 참수의 범위를 3-K를 하나의 변수로 보고 그러면 6 그 다음에 3이면 2분의 3 2분의 9부터 6까지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는 자연수는 어차피 5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면 이 5를 만족하는 K는 얼마냐면 6 3-√6이네요. 그리고 델타 BP가 얼마냐면 K죠. 그러니까 K 얘가 BP의 기울기예요. 얘가 0과 1 사이 값이죠. 3이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볼게요. 두 함수 fx, gx가 fx는 확정되어 있는 분수 함수고 gx는 x가 정수인 경우에는 1, 정수가 아닌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gx가 1이라며 얘는 어차피 독립변수로 g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냥 g 입장에서 보면 1이 나왔다는 얘기지. 그러면 f 인버스 x가 뭐다? 정수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f 인버스 x는 가분수 상태에서 바로 구하실 수 있죠.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빠르냐면 얘 개수와 이 상수항의 위치와 부호를 동시에 바꾸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외워서 쓰는 거예요. 증명은 ax 더하기 b분의 cx 더하기 d 가지고 구해보시면 바로 납득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순 계산입니다. 그 단순 계산 맨날 하기 귀찮으니까. 야, 이거 안 해오는 놈들 뭐하고 있어 이제. 이게 x가 2개여서 제가 원래 역함수를 구하는 기법을 알려준 게 있잖아요. 그걸 쓰기도 불편해. 왜냐면 또 진분수 분해를 해야 돼. 역함수 하나 알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나는 이 가분수 상태에서 역함수를 구하는 거는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문제 풀기 불편하단 말이야. 왜냐면 기존에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던 방식은 x가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그래야 x의 가공 과정을 역추적해서 역함수를 구했던 건데 하나만 있게 만들려면 일단 진분수를 분해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좀 귀찮잖아. 점근선이 필요하고 이러면 이제 물론 하는 게 좋은데 안 필요해서 안 필요하다고 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구하시면 2x-1분의 8x 더하기 14 이렇게 되죠. 오히려 진분수가 필요한 건 얘입니다. 얘를 분해해 보시면 2x-1분의 8 떨어져 나가죠. 아니 4 2분의 8이니까 그죠? 8 떨어지면 안 되니까 4 떨어져 나가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18이면 되죠. 얘가 정수이면 되겠네요. 얘가 정수가 된단 말은 2x-1이 무엇이란 얘기예요? 18의 약수란 말이죠. 근데 x가 자연수니까 양의 약수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2x-1은 18의 양의 약수인 1, 3, 9 뭐 이런 것들이 돼야겠죠. 왜냐면 홀수의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짝수는 어차피 안 되잖아요. 양의 약수인 홀수 그러니까 18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x는 1, 2, 5다. 답은 8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우 시험 어렵게 나올 모양이구만. 열심히 해. 알았어? 항상 과제 잘하고. 과제 잘 안 하고 있잖아. 숙제 성실하게 해. 알겠지? 숙제 성실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실무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 그냥 물론 숙제를 불성실하게 해도 실무를 잘 본 애들이 있죠. 이제까지 열심히 쌓아 올린 게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계속 실무를 잘 보는 친구들은 어쨌거나 숙제를 계속 약간 이제 하다 하겠지. 그 새끼들도 뭐 다 하겠어요. 예. 근데 아무튼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좀 열심히 하다가 좀 나태했다가 이렇게 어쨌거나 평균적으로 괜찮게 하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실무 점수대가 일정 점수에서 뭐 올라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일단 태생이 좀 게으르게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합니다. 무리 없는 해석인 것 같죠? 이게 무슨 초중반도 아니고 그냥 숙제 펴! 너 뭐 이 문제 안 돼 있어. 막 이치를 하면서 시간을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고등부 수업의 성취는 물론 앞에 앉아있는 저도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수업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과제를 안 해오시면 제가 아무리 좋은 수업을 해도 성취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한주원이 그래 안 그래? 정확하잖아. 이게 우리 같이 하는 거야. 너네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니네가 과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앞에서 수업 개판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같이 하는 거야. 니네는 성심성의껏 과제를 해오고 나는 나대로 문제를 풀면서 니네랑 생각을 공유하고 조금 더 효과적인 생각이 있다면 그거 알려주기 위해서 나도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서 오고 이렇게 해서 같이 잘 준비해서 만나야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맞아요? 네. 그런데 저를 문제 삼지 마세요. 왜냐면 제 반에 여러분 그러니까 당신 말고 잘 나온 친구도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저 평균적으로 문제가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부족하면 원인이 보통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시고 본인을 채찍질 좀 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이 왜 날 푸르지게 쳐다봐? 약간 표정이 그런데 너 진짜 너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물론 저는 제 입장에서 항상 저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조금이라도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잖아요. 선생님이 별로라서 안 나와 라고 학생이 생각하고 선생님은 학생이 별로라서 아무리 가르쳐도 안 나와 라고 생각하면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논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선생님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수업을 더 좋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조금 더 잘하게 만들까? 이런 고민을 하고, 학생은 학생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과제를 더 잘해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문제를 풀 때 선생님보다 조금 더 우월한 생각을 한 문제라도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여러 가지로 좋다. 연수. 알겠나? 자, 23번 보겠습니다. 유리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f1은 1이고 f5가 5래. 그래? 이게 웃긴 얘기잖아. 왜 웃긴 얘기냐면 기울기가 1이거든. 기울기가 1이야. 그러면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이 분수함수와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는데 그 점의 좌표는 각각 1,1이고 5,5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쌤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분수함수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간주를 해봐요.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가 1,1이고 5,5일 수도 있다. 꼭 여기를 뚫어야 되는 건 아니야. 근데 느낌은 왠지 여기를 뚫나? 이런 생각이 들지. 왜냐면 원래 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 대칭이 되니까 여기가 1,6, 여기가 5,5라는 조건을 나에서 제시하려나? 아니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의역의 모든 원소의 x에 대하여 fx는 x이다. 뭔 말이야 이게? 어차피 유리함수는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역함수가 존재하죠.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똑같은 함수를 합성했더니 항등함수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본인이 스스로의 역함수이다. 이런 얘기죠. 똑같은 함수를 합성했더니 역함수를 합성하고 동일한 효과를 얻는다는 얘기잖아요. 그 fx 자체가 f 인버스 x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려면 fx가 원래 y는 x의 대칭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예상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예상되는군.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y는 x의 대칭이다. 그러니까 점근선의 교점 자체가 1,1과 5,5의 중점인 3,3인 거죠. 그래서 fx는 x-3분의 어쩌고 더하기 3인데 5를 넣었을 때 5가 나와야 되잖아. 그지? 예, 그러니까 여기가 4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1을 넣었을 때 1 나야 된다 해도 돼요. 그러니까 F4는 얼마다? 7이다. 이렇게 매끄럽게 문제가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낸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는지를 조금 추측하려고 하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진짜 강력합니다. 난 그러기 싫은데요. 그러면 고난도 문제 다 틀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 주어진 시간 내에 그 고난도 문제 모든 길을 다 탐방을 해보고 이거 막혔네. 막 이러면서 문제를 풀 수는 없거든. 그래서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몰아가고 있는지를 추측을 계속 읽으면서 추측하는 거야. 처음엔 여러 가지가 뜨지. 한 줄 더 읽으면 이거 안 되겠군. 한 줄 더 읽으면 이건 안 되겠군. 이런 식으로 가는 거란 말이죠. 예. 자, fx는 x 더하기 1분의 2의 역함수 gx에 대해서 함수 h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겠다. 이런 거는 이제 저한테 배웠으면 졸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얘가 결국 뭘 구하라는 얘냐? h 인버스 x를 쓰라는 거잖아. 자, 그럼 hx가 뭐하는 함수인지를 좀 찾아볼까? h 함수는 처음에 hx는 x를 가지고 처음 뭐 하고 있어? x를 가지고 뭘 하고 있니? 첫 번째, 더하기 a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g를 통과하죠. 세 번째, 다시 더하기 1을 하고 있습니다. 역함수라는 것은 이 과정을 거꾸로 하면서 반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h 인버스 x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2를 뺍니다. 아프겠다, 그죠? 네. 두 번째, g의 역함수인 f를 통과합니다. 세 번째, a를 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라고 써 있어야 되냐면 2를 뺀 거를 f에 통과시키고 a를 뺀다고 써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개가 같은 식이려면 b는 마이너스 2이고 a도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답은 4다.
이렇게 풀면 미친 듯이 쉽습니다. 제가 이걸 하게 하려고 역함수 구하는 방식을 교육과정에서 다르게 가르치는 거 알고 계시죠? 교육과정에서 뭐라고 해요? x와 y를 바꾼다. y에 대해 정리한다. 이건 그냥 최하위권 학생들 역함수를 그냥 어쨌거나 계산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목적인 방법입니다. 실제로 그 교과서를 집필한 인간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가르치지 않을 뿐이에요. 제가 무슨 특별한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게 이제 언제 떠오르냐의 문제일 뿐이지 3년 뒤에 떠오르냐 5년 뒤에 떠오르냐 6년 뒤에 이런 문제일 뿐이지 언젠가는 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유난히 못 푸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 x, y 바꿔서 정리하는 걸 배우는 애들 유난히 못 풉니다. 근데 제가 역함수를 구하는 방식처럼 역함수를 쭉 구해온 애들은 이런 걸 왜 다른 친구들이 틀리는지 이해가 안 되죠. 너무 쉽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29번을 보도록 하죠. 분수함수 문제에서 이렇게 조금 이게 이제 뭐하고도 좀 비슷하냐면 얘하고도 좀 비슷해요. 예. 왜냐면 이제 분수함수니까 독립변수가 어디 있어요? 분모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정식을 세팅을 하면 분모의 변수가 전부 다 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존에 풀었던 방정식하고 약간 궤가 다르죠. 그래서 많이 안 풀어봤기 때문에 이거를 분모를 없애려고 막 뭔가를 곱하다 보면 식이 개 복잡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거든. 그래서 그냥 망한단 말이지. 근데 이거는 풀이의 경험을 토대로 하는 겁니다. 많이 풀다 보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어요. 이거 저한테 배운다고 해서 갑자기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경험이 쌓여야 돼요. 네. 그래서 복잡해 보이는 그런 형태의 방정식을 풀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된다. 자, 문제 힌트는 PQ와 QR의 길이가 같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해볼게요. Q의 좌표를 제가 A, B라고 잡겠습니다. 물론 저도 A 더하기 B가 K인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A, K-A라고 잡으면 더욱 방정식이 풀기 힘들어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거든. 처음에 변수를 막 쓰다가 변수가 너무 많으면 문제 풀 때 불리하구나. 변수를 최대한 줄여야지. 라는 정도의 단계에 있는 학생들은 여기를 A, K-A라고 쓰고 싶어 합니다. 그거는 문제를 덜 푼 거야. 이제 더 풀다 보면 그냥 변수를 두 개를 쓰고 관계식을 내가 알고 있는 게 더 나을 때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변수를 늘리는 게 무조건 연산을 불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생각하시고 무작정 늘려도 안 되고 무작정 줄여도 안 됩니다. 적절한 개수를 사용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1이죠? 이 말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의 좌표가 x좌표 a잖아요. 그리고 여기의 길이는 b가 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직각이동면이기 때문에 저거 y좌표하고 동일하겠지. 그럼 그런 방식을 이용하면 얘의 좌표는 a에서 b를 빼는 거고 y좌표는 2b가 되는 거겠죠. 왜냐면 이렇게 합동인 직각삼각형을 상상해서 쓰는 거죠.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정도는 그냥 상상해 뭘 그래야 알아. 안 그래도 알지. 그죠? 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a-b,2b가 저 위에 이제 있는데 저 위에 대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곡선에다가. 근데 저 곡선은 지금 절대값으로 올라오는 곡선이 아니죠. 아니에요. 절대값으로 올라오는 애는 얘잖아요. 왜냐면 점근선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올라오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럼 대입을 해보면 a-b, k라고 쓴 놈들은 이런 생각이 없는 거죠. a 더하기 b 마이너스 2가 2b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괜찮은가요?
그리고 저건 접해서 올라온 거니까 이 Q가 이 위에 있다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이거 반대로 대입을 해야겠죠. E 마이너스 A분의 A 더하기 B가 B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식을 두 개를 동시에 써놓고 시작을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 쓰면 걔 막 모양 바꾸는데 막 정신이 없잖아. 그게 아니고 연립을 하려고 하면 두 개를 동시에 보고 식의 변형을 시도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해야지. 왜냐면 결국은 두 개를 연결해야 되잖아. 근데 하나만 보고 존나 변형하면 다른 거랑 연결하기 불편해져 있을 수도 있잖아. 그냥 니네 기계처럼 막 분모 없애고 막 정리도 막 다 왼쪽으로 몰고 막 이렇게 하겠지만 이 두 개를 좀 동시에 보면서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고, A 더하기 B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플러스 2B네요. 네. 이게 2AB 마이너스 2B의 제곱이죠. 일단 분수는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얘는 2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는 AB죠. 식 위아래를 둘 다 째리라고 했어요. 둘 다 째려. 알겠지? 첫 번째 식을 3B 마이너스 A는 2AB 마이너스 2B의 제곱을 정리할게. 아래에 있는 식은 A 마이너스 B는 AB로 정리할게. 여전히 두 개의 식을 동시에 보는 겁니다. 여전히 두 개의 식을 동시에 보는 거고, EAB를 없애버릴까요? 그게 더 편할 것 같죠? 이 두 개의 식을 동시에 봤을 때, 그러니까 AB를 없애버릴까? 밑에다가 2를 곱해가지고 둘이 빼보면 되겠죠? 2를 곱해서 둘이 빼보면 4B 맞나? 5B인 것 같은데? 아니 AB를 안 없앤 것 같은데 뭐 없앴지? 잠깐만요. AB 그냥 더한 것 같은데? 그냥 더했어요. 그냥 더할게요. 그냥 더하면 EB는 그때 이제 해석이 다른데, 제가 이걸 풀 때 이렇게 했던 이유는 AB의 양수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모두가 B를 갖고 있기 때문에 B를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3A-2B가 2라는 걸 알죠. 근데 연립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냐면 1차식 찾기라고 했죠. 1차식 찾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러면 얘를 변형을 할 때 2A-2B가 2AB잖아요. 그럼 2A는 2B A 더하기 1 이렇게 변형할 수 있죠. 맞아요? 이렇게 바꾼 이유가 이 2B에다가 바로 대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막 분수 나오고 또 귀찮아지니까. 2B는 3A-2니까 3A-2 곱하기 A 더하기 1이죠. 이게 정리하시면 3A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이어서 다음과 같이 인수가 될 거고, 그럼 A는 1밖에 안 돼요. 그럼 B는 2분의 1입니다. K는 어차피 A 더하기 B였으니까 2분의 3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식은 학생마다 다 다르거든. 답은 대부분 낼 거야. 답을 못 내진 않고. 근데 이런 거 풀 때 어떤 선택을 하면 연립하는 과정이 조금이라도 편할까, 이런 고민을 늘 하셔야 됩니다. 그냥 시간 갈아 넣으면 되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지. 왜냐면 시험에서 만나게 됐을 때 그때도 시간을 갈아 넣고 있으면 불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분들에게 그 학습 습관이 결국은 시험 점수에 영향을 주거든요. 영향을 줘요.
듣고 있나?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최적화된 풀이에 관심을 많이 가지려고 해라. 왜냐면 내가 늘 최적화된 풀이를 추구해도 시험장에서 그 긴장된 상황에서 최적화가 안 된 풀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그럼 그런 거 저런 거 감안해서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못하는 건 어쩔 수 없고 그렇게 시간 뺏겨도 그나마 괜찮은 결과를 만드는데, 만약에 평상시에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 내 것도 답 나왔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험 때 어떻게 좋은 점수가 나오겠냐고, 내 말이. 애당초에 갑자기 시험장에서 최적화된 풀이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되겠냐고. 무슨 만화 영화야 뭐야.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평상시에 조금이라도 더 계산량을 줄이고 조금이라도 더 내가 노력이 적게 들어가는 풀이에 대해서 관심을 늘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노하우가 많이 쌓여야 시험이 많이 어렵게 나오더라도 점수가 크게 하락하지 않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늘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기말 준비할 때는 좀 덜 하겠지만 시험범위 아니라고 막 공부 안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알았죠? 시험범위 아니라고 공부를 안 한다는 건 최근에 한 생각이 아니면 생각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인간이 좋은 수학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애당초에. 아시겠죠? 네, 그래서 물론 뭐 시험 범위는 고1 수학인데 막 시험 기간 내에서는 고3 수학만 풀려요. 이런 건 약간 도라이 같은 짓이지만 그냥 뭐 한 단원 초과했다고 여긴 안 나온다고 했는데요. 내가 제일 빡치는 게 뭔지 알아요? 저 선생님은 4단원에 무슨 내용만 나온다고 했어요. 나머지는 안 할 거예요. 막 이런 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학생 치고 점수가 멀쩡하게 나온 학생이 없습니다. 없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분수함수 y는 x분의 k의 그래프가 직선 오케이. 이건 이제 뭘 물어보는 문제예요? 분수함수의 선대칭 물어보는 문제죠. 제가 점대칭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선대칭이기도 하다고 했으니까 애당초 여기에 대해 대칭일 거라, 이 점의 좌표와 이 점의 좌표는 여기를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대칭일 거예요. 그러니까 y는 x의 대칭일 거야. 조금만 참아봐. 이거 풀고 쉬는 시간 줄게. 알았지? 당연히 y는 x에 대하여 대칭일 거예요. 여기는 중점이라고 하고요. 사실 이 중점은 x랑 x, 마이너스 x 플러스 6의 교점이니까 3,3이기도 하잖아요. 3,3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무게중심이라고 했죠. 얘는 곱이 k인 곡선 위에 있기 때문에 얘를 루트 k, 루트 k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중점의 좌표는 여기가 2대 3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점의 좌표는 2분의 3 루트 k, 2분의 3 루트 k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애당초에 제가 2분의 3 루트 k는 뭐일 거라고 했죠? 3일 거라고 했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k는 얼마다? 4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k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고요. 삼각형 OPQ의 면적을 구하라는 건 이제 다시 연립을 하는 얘기죠. x분의 4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되는 거니까 얘를 정리하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는 0이 되거든. 어차피 니네 여기의 길이가 이제 3루트 2인 걸 알잖아. 그냥 좌표 구하지 마. 이거 곱하기 이걸로 하면 되잖아. 수직이니까. 그럼 PQ의 길이 말면 되죠. 근데 PQ의 길이 어떻게 구하면 돼요? 저희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두 근의 차를 먼저 구해야죠. 두 근의 차 얼마입니까? 루트 20. 여기다 루트 2만 곱하면 PQ의 길이가 되죠. 그래서 2루트 10이죠. 그러면 삼각형 OPQ의 면적은 2루트 10 곱하기 3루트 2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6루트 5가 되죠.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